안녕하세요. 광신방송예술고 수학교사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 뒷부분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겁니다. 복소수의 상등이 뭐냐고요?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bi가 3 플러스 2i예요. 그러면 a는 뭐고 b는 뭐게요? a는 3, b는 2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요게 복소수의 상등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아요. 그러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똑같습니다. 요게 상등이에요. 그럼 요 문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전개해가지고 실수부, 허수부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면 실수부, 허수부 나눠봅시다. 실수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 x 나오네요. x 이렇게 하면 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 i제곱이니까 플러스 y 되겠네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얼마죠? 3하고 똑같아. 이렇게 되고 허수부 계산해 볼까요? 허수부는 이렇게 하면 여기다 겹쳐도 안 헷갈리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계산을 잘 한 게 맞죠? 네네. x 네 그러면 얼마 나오죠? 요거는 1 되겠네요. 1. 그러면 xy 값 구하실 수 있겠죠?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연립방정식 더하면 여기 없어지고 2x는 4 그래서 x는 2 되네요. x는 2. 그럼 y는 얼마죠? x가 2면 y는 1 되겠네요. 2, 1 되면 네, 1 되니까. 뭘 물어봤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물어보네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더하기 1. 그래서 5 이렇게 되겠습니다. 푸실 수 있겠죠? 원리는 단순한 상등인데 중간에 조금 계산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이나 이런 거 풀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근데 여기서 g라는 문자는 복소수를 나타내고 있고 g반은 켤레복소수, g의 켤레복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g라는 요 숫자를 복소수니까 a 플러스 bi로 놓을게요. 여기서 a와 b는 당연히 실수겠죠. 그래서 g 대신에 a 플러스 bi를 넣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복소수의 상등을 써서 a 값과 b 값을 구합니다. 복잡하게 말을 했는데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 g의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g 반은 그러면 뭐가 되죠? g 반은 요 켤레복소수니까 여기만 바꾸면 되죠?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이게 2 플러스 15i와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실수부 계산해 볼게요. 실수부는 여기서 3a 나오네요. 3a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요 값이 2랑 똑같네요. 그러면 a 값은 2가 되네요. a 값은 2. 허수부 계산해 볼게요. 허수부는 3b 그 다음에 플러스 2b 되네요. 플러스 2b. i는 왜 안 쓰는지 되죠? i는 허수 단위라서 허수 단위 i는 안 써요. 허수부는 i 앞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3bi인데 3b만 이렇게 하면 플러스 2bi인데 2b만 그래서 쓴 거예요. 요 값이 15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5b가 15니까 b는 3 나오겠네요. 3. 그러면 요 g 곱하기 g 반은 뭔지 아실까요? g 곱하기 g 반은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거죠.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올 겁니다. 요거 이제 복소수에 계산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주시면 되네요.
4 더하기 9 그래서 13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따라 공간 활용이 괜찮네요. 마음에 들어요. 혼자 이렇게 만족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요거 복소수의 상등 문제 복소수를 a 플러스 bi로 놓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거 G와 이거 오메가라고 읽는데 W라 읽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뭐 그냥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근데 오메가라고 보통 복소수를 나타낼 때 오메가 박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메가 기호 원래 문어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네 그 기호도 있는데 이거 오메가라고 읽는다라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워서 지금 방송 촬영해 주시는 분하고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W라고 읽어도 되고 선생님 뭐 W라고 읽을 때도 있고 오메가라고 읽을 때도 있는데 그냥 그냥 저 선생님이 그냥 맘대로 부르는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로 정해서 부르셔도 상관없을 거고요. 저는 아무튼 오메가 하겠습니다. 오메가 G와 오메가 Z라고 안 읽죠? G라고 읽죠? 뭐 아무튼 자꾸 죄송해요. 오늘 방송이 G와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요거 계산하라고 이거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요. 대입 G가 뭐냐면 5 플러스 3i 이거 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오메가 바니까 요거에 바 씌우면 뭐 되는지 되시죠? 가운데 부호가 바뀌어서 4 플러스 i 분의 1 요거 계산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다 쓸게요. 분모 뭐 되죠? 5제곱 더하기 25 더하기 이거 자꾸 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시면 돼요. 유리화한 거 한번 써드릴까요? 친절한 선준씨 모두 5-3i를 곱하는 거죠. 5-3i를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곱해요? 4-i 곱할 거고 4-i 곱할 거고 그 중학교 때 배운 유리화랑 똑같은 거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 계산하면 아무튼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34분의 위에는 5-3i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는 계산하면 16 플러스 1이니까 17분의 4-i 되겠네요. 이거 통분하면 34로 통분되네요. 그러면 34로 통분하고 여기는 5-3i인데 얘는 2배 되겠죠. 2배. 요거 여기다도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러면 34분의 5-3i 요거는 8-2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답 쓰실 수 있겠죠. 34분의 5, 8 더하면 13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i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이거 따로 떨어뜨려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34분의 13 빼기 34분의 5i 둘 다 같은 표현이에요. 둘 다 같은 표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간단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판별식에 대한 얘기네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그러면 판별식 기억하시죠? 판별식. 판별식에 짝수 판별식이라는 거를 보통 쓰거든요. 여기가 짝수이면. 왜냐하면 부호만 판단하면 돼서 부호만 판단하면서 짝수 근해 공식 뭐 이런 거 한번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판별식이 있는데 이거 반짤은 게 아니죠. 4로 나누게 되는데 루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짝수 판별식은 이렇게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전체 식에서 4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가 짝수일 때만 짝수는 2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b-라는 애는 뭔가 하면 b를 2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반값. 그러니까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계산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계산이 간단해지니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다. b-가 뭐가 되죠?
요거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그러면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 값은 1이니까 1 곱하기 C 값은 요거 다네요. 2A 마이너스 1 되시겠죠? 2A 마이너스 1 요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이라고 하니까 0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요게 핵심이죠. 뭐 짝수 판별식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0보다 작아야 한다. 요거식 세우는 거.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핵심. 그래서 요거 풀어볼게요. 9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러면 2a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2a는 이렇게 되죠? 되시죠? 10. 그래서 a는 얼마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요거 보기 안 좋으니까 보통 문자를 왼쪽 편에 먼저 쓰거든요. 뭐 x는 얼마, 뭐 a는 얼마. 그래서 부등식도 왼쪽에다 a 쓰고 5 쓰면 어떻게 되죠? a가 5보다 큰 거죠. a가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 쪽이 큰 거예요. 그래서 a가 5보다 크다. 요게 답이겠네요. 뭐 짝수 판별식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걸로도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요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짝수 근의 공식 중학교 때 배운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0번 두근이 알파 베타 근과계수의 관계가 나오는 분위기네요.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이거 뭐 쭉 쓰면 되겠죠. 우리가 배운 거 다 쓰죠 뭐.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A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요게 마이너스 A고 요게 마이너스 6일 때 AB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가지고 또 할 수 있죠? 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6을 더하면 두 근의 합이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과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B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네요. 첫 번째 식 따라오실 수 있나요?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요 위에 조건으로 선생님이 그냥 쓴 거예요. 근과계수의 관계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근데 요 두 수를 근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요 두 수에 대해서 합과 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요 공식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되고 요거는 A분의 C니까 18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게 누가 누구의 근이었는데 다시 근의 합이 다시 또 근이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차근히 따라와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요까지가 끝이고 요까지가 끝이고 여기는 새로운 거. 그래서 여기서 하고 대입하시면 이런 간단한 식 나옵니다. 빨리 풀어볼게요. A는 얼마 나오죠? 3이면 되겠네요. A는 3. 그럼 B는 얼마면 되죠? A가 3이면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두 수를 더하래요. A 플러스 B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네요. 뭐 근과계수의 관계 기본 사항을 2번 적용시킨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수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 이거를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 하나 쓰시고 그거 근의 공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 해볼게요. 얘네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될까요? 거꾸로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쉽죠. 여기서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 뭐 되죠? 4 되죠. 4. 두근의 곱 뭐 되죠? 5 되죠. 5. 똑같은 원리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요거를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의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제가 뭐 쓰는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쉽죠? 그럼 이제 이거 2차 방정식 푸세요. 이건 어디 문제냐면 중학교 문제입니다. 중학교. 물론 복소수 범위에서 근해 공식을 쓰니까 허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근해 공식만 알면 이제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 찾아보죠. x는 이거 짝수 공식 저 쓸게요. 그냥 자꾸 근해 공식 중에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B' 쓰는 거예요. B'.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2로 나누어질 때, 여기처럼 2로 나누어질 때 짝수 공식을 쓰면 나중에 약분을 안 해도 되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2로 다 나누면 돼요. 모든 부분을. 2a분의니까 a분의, 그 다음에 b인데,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 b'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b는 짝수일 때 B'를 사용할 수 있는데 B'는 B를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B' 이거 2로 나눈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루트 안에는 얼마로 나눠야 되죠? 4로 나눠야 되죠. 루트 밖으로 나가면 2가 되니까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4로 나누게 되죠.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짝수 공식입니다. 원리를 알면 쉬운데 새로운 걸 외워야 한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거 외우는 거 싫으신 분들한테는 안 권해요. 원리가 잘 이해되시는 분들은 짝수 공식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요거 해볼게요. a분의니까 1분의 안 써요. b' 그러면 2 되겠네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4죠. 마이너스 ac 하면 얼마죠? ac 마이너스 5. 그러면 i네요. i 마이너스 1이니까 i 되겠네요. i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얘도 짝수 공식 쓸게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네, 13분 지났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23분? 13분? 18분? 18분? 30분까지, 네, 30분까지가 얼마 안 남았네요. 10분 만에 나머지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11번 이렇게 2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여유를 부렸네요. 자꾸 방송을 즐기게 돼요. 덕분에. 복소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일단은 조금 빠르게 할게요. 나중에 잘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보시고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안 푸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낼 가능성이 거의 99.9%, 0.1% 때문에 또 공부하는 애들이 있나? 아무튼 요 관계식을 만족할 때 요 식 중에서 항상 실수인 것, 항상 실수라는 건 뭐죠? i가 없는 애들, 계산 다 했을 때 i가 없는 애들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미리 좀 적어놨어요. 네. 12번 문제를 간단하게 하면 g 플러스 오메가 반은 0이에요. 그러면 g를 a 플러스 bi라고 놓을게요. 그럼 g 반은 뭐가 되죠? 켤레복소수니까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쓰실 수 있죠? 다음 g 오메가는 뭐가 되죠? 오메가는 나중에 쓰고 오메가 바 먼저 써야 되겠네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넘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오메가 바가 이거예요. 오메가는 뭐죠? 켤레복소수니까 가운데만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요거 4개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봐서 i 안 나오는 애 찾아보라고. 한번 써볼게요. 오메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이고 마이너스의 g 반은 a 마이너스 bi입니다. 계산됐죠?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bi 플러스 bi는 플러스 2bi i가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허수 되시죠?
요거 계산해 볼게요. i가 붙고 g는 요거네요. a 플러스 bi, 오메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 그러면 기분 좋게 요거 없어지네요. 그러면 ebi 거기다가 i가 또 붙으니까 i 제곱, 그러면 요 i 제곱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b, i가 없죠? 그러면 무슨 수? 실수. 이렇게 찾으시라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g, 그러면 g는 요거네요. a 플러스 bi,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건 뭐 해보나 마나 허수가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이거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의 제곱이거든요. 이거 제곱하면 아예 안 없어지죠. 중간에 EBI, 마이너스 EBI가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수가 되겠네요. 다음 요거는 오메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 분의 G 바가 A 마이너스 BI. 요거 실수화 시킬 수 있죠. 이거 써드려야 되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켤레복수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곱 플러스 제곱.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실수인지 허수인지 판단할 때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얘는 그냥 실수거든요. 실수.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거 계산할 필요 없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요. 요거 계산하면 혹시 이렇게 하면 중간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서로가 부호가 마이너스 빼면 A 플러스 BI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잘 했나요?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맞네요. 가운데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i는 없어지네요. 예.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마이너스 1. 요거랑 똑같으니까 약분되고, 그래서 얘도 실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a 플러스 bi로 놓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문자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차근차근 풀이를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정답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니은 리을이었나요? 니은 리을. 오, 맞네요. 네. 다음 13번 문제는 판별식이네요. 중근을 갖도록. 그러면 식 세우실 수 있으세요? B-의 제곱, 짝수, 이것도 짝수라서 써볼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안 써요. 이거 중괄호를 써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중괄호 하고 요거 나머지 다 갖다 쓰면 되네요. 다. a-b의 제곱 플러스 3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 요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을 썼어요. 요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중근을 갖죠? 는 0이 돼야지 중근을 갖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은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중근 가질 조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뭐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봐서 못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풀어는 드릴게요. 요거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나올 거고 여기서도 a제곱 b제곱 나와서 마이너스 때문에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 남냐 하면 2ab 시간의 압박이 두 문제 남았는데 네 금방 하겠습니다. 2ab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ab랑 플러스 2ab 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ab 여기 계산하면 여기랑 요거까지 계산하면 2ab 갑자기 계산이 멈췄습니다. 마이너스 2ab ab 되네요. ab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네요. 요까지 계산한 겁니다. 나머지는 플러스로 다 고쳐주면 되죠.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고 요거 계산을 다시 하면 결국 ab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문자가 2개면 등호가 들어간 식이 2개가 있어야지 a,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처럼 문자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런 경우에 식이 하나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서 따로 배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뭐 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볼게요. 요거 그대로 부정방정식을 풀려면 이쪽 부분을 인수분해처럼 곱셈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5a, 3b가 나오려면 a랑 여기가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5a. 그 다음에 b랑은 3b. 혹시 제가 뭘 했는지 되나요? 조작을. 그 다음에 ab. 그러면 여기 전개하면 뭐 나오죠? 15 나오죠. 15. 근데 여기는 2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마이너스 13. 15 빼기 13 해야 2가 돼서 위에랑 똑같은 식이 됩니다. 이 위의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부정방정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곱하기 요거는 13으로 만들 수 있어요. 는 13. 두 정수의 곱이 13이 되는 조합을 찾아내세요.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옮겨서 선생님이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요거 푸세요 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1, 13, 13,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첫 번째 경우만 선생님이 한번 풀어드릴게요. a 플러스 3이 1이고 b 플러스 5는 13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 곱해서 13 되거든요. 그러면 a 값 얼마 나오죠? a 값은 마이너스 2 나오네요. b 값은 얼마 나오죠? b 값은 5 빼면 8 되네요. 어떻게 a, b 구하시는지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을 다 풀어보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b의 값을 물어봅니다. a, b의 값을 4개 다 풀었을 때 나오는 값 중에 가장 큰 게 뭐겠니? 라는 문제예요. 아마 선생님 느낌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가 하나 나오나요? 10? 그쵸. 이것도 마이너스가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가 나오는 애들은 안 돼요. 음수니까 작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1이 되려면 마이너스 4. 이것도 마이너스가 하나 나오고 이건 마이너스가 2개 나오네요. 마이너스가 2개 나오네요. 그쵸. 제가 잘 풀고 있죠. 10 마이너스 4. 오케이. 다 풀어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 하더라고요. 풀어보세요 이러면 더 힘들어하고 시간에 쫓기더라도 풀겠습니다. 과감하게 옆에서 압박이 있어도 압력에 굴하지 않고 2번은 풀면 A는 얼마 나오냐 하면 10, B는 얼마 나오냐 하면 마이너스 4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2개 곱하면 음수가 돼버리죠. 다음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되려면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3이 되려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네. 맞죠? 18.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A는 마이너스 13이 되려면 마이너스 16이면 마이너스 13, B는 마이너스 6이면 되네요. 그럼 2개 곱했을 때 누가 더 클까요? 66에 36, 48에 32. 요게 좀 더 크네요. 요게. 그래서 A, B 곱해서 가장 커질 수 있는 경우는 요 경우네요. 66에 36, 96. 요게 답입니다. 뭐 좀 뒤에 부분은 부정방정식 부분이라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풀이를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 내용은 이거죠. 판별식이 0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인 것 같네요. 그쵸? 이거 다음에 없죠? 네, 괜히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빨리 풉시다. 2차 방정식에서 B를 잘못 보고 요거 선생님이 과제로 한번 해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B를 잘못 보고 풀면 뭐는 유지가 되죠? B를 잘못 보고 풀면 곱. 이거 두 개의 곱은 원래 답의 곱하고 똑같아요. 되시죠? 다음 C를 잘못 보고 풀었어요.
그러면 합은 요거 두 개의 합은 원래 합과 똑같아요. 요거 되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요 두 수의 곱하고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두 수의 합과 같아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좀 적어 놨어요, 미리. 네. 죄송, 못 찾아서. 이렇게 되실까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을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3분의 1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랑 3분의 1을 곱한 값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되세요? 아까 10번인가 8번인가에서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면 원래 방정식이 뭐였을까요? 그런 문제랑은 똑같잖아요. 원래 방정식이 뭐였을까요? 한번 해보죠. x 제곱 x 제곱 자꾸 눈치를 주지 마세요. 2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는 0. 이 두 근의 합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전체에다 몇 배를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정식이 생길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 그럼 여기는 정수로 다 고치기 위해서 곱하기 6을 합니다. 곱하기 6. 여기도 곱하기 6, 여기도 곱하기 6. 그러면 6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곱하면 0이니까. 그럼 이제 방정식의 답을 근을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거의 근 구하는 건 쉽죠. x는 2의 2분의 그러면 2 곱하기 6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겠네요. 이 숫자가 4, 6에 24 곱하기 4 그러면 4, 4, 16, 4, 2, 8, 96 그러면 9 플러스 96 9 플러스 96이면 얼마죠? 105 되네요. 105. 뭐 좀 복잡하게 써지기는 했는데 2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5 요게 답이라는 거죠. 되실까요? 요 문제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잘못 보고 풀었어도 잘못 보고 B를 잘못 보고 풀었으면 곱이 맞는 거고 C를 잘못 보고 풀었으면 합이 맞는 거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곱을 주어지는 문제고 그 합과 곱을 주어지는 문제는 아까 앞에서 본 이 문제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합과 곱을 주어지면 어떤 방정식인지 구하세요 라는 문제랑 똑같아져서 그거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뒷부분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을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가 이번 1학기의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